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처음 그 느낌처럼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자회사가 견인하고 있는 ES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FNF입니다. 현재 1.3% 상승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FNF가 글로벌 업체 통틀어 제일 빠른 중국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경쟁사들이 40위 내에 진입하기까지 한 4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요. 비교하면 모든 글로벌 업체들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입니다. 중국 패션 시장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패션 브랜드로의 솔림화, 특히 해외 브랜드 솔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솔림화의 주체죠. 중국의 Z세대가 FNF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호할 가능성마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MLB가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올해 브랜드 순위 18위까지 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이금 매수 목표 주가 25만 원입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0.74% 오르면서 68,200원을 거래 중이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애플 TV 플러스향 미국 드라마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스튜디오에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부작 시트콤 제작비만 약 500억 원에 달할 만큼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의 최저점의 빅리그인데요. 전원한 스카이댄스와의 협업 모델 외에도 내년에 유니버셜 그룹과의 곧 콜라보도 있어서 미드 설계자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의 진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 편수는 올해 33편에서 내년에는 37편으로 4편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OTT 대작과 미드 편성 확대에 따라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이금 매수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볼까요?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현재 2.3% 상승하면서 17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회사가 견인하고 있는 ESG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통해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도입 중인데요. 4월에 SK 지오센트릭이 직접 개발한 열분의 해유 방법론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열분의 해유 방법론은 이 온실가스 감축량 그리고 흡수량을 계산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방법론을 승인받게 된다면 외부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탄소 중립 추진에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열분해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완공 시 연간 약 25만 톤의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레포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시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좋은데 네. 원래 한 종목만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죠. 지수상의 변화는 있지만 내 계좌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 시장이 또 되면 어떡하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좋게 보면서도 불안한 건 또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누구든지 올라간다라면 우리가 싫어할 건 아니지만 네. 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일단 흐뭇하죠.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내 종목을 보면 이건 또 아니다 싶은 맞아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달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 오늘 또 한 노래가 또 엄청나게 또 들리겠네요. 10월 같은 경우 초반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버텨줬죠. 삼성전자보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다르다라는 게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같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여지없이 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득 떠오른 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지금 열심히 기관들이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연말이 되면 각 그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도 이제 바꾼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10월, 11월 달 정도 이제 상반기까지 한 다음에 그들의 이제 인사 처리되고 그들의 한 해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가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던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이들은 중소형주를 팔고 지수 관련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타를 쳐서라도 수익률을 관리하죠. 이게 그분 표현하면 보도블록 관리다. 저는 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인사이트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현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개별 종목들이 조금 재미없는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들여다볼 종목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를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딸공 높은 의존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레포트인데 오늘 호텔신라의 주가 급락을 예.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왜냐면 우리 안 좋을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랬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라도 제대로 아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호텔신라를 좀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 호텔신라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국과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260억 정도로 YOY 기준 28%밖에 못 늘었어요.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죠. 첫 번째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일단 긴장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름 성수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라고 외국인들의 해외 입국자 수가 7월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떠난다라는 얘기들이 간간히 좀 들리죠. 제 지인들도 뭐 여행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비즈니스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많이 못 나갔던 것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렇죠. 매일경제 앞에 있는 한국의 집에 보면 외국인들 정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증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세 부분의 감소세 지속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면세점에도 들리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에 의아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이 우리가 호텔신라 그래서 장충동에 있는 네. 호텔신라를 떠오르기보다는 호텔신라로 읽지만 머릿속에 투자해야 되는 면세점이다라는 인식들이 강하실 거예요. 그죠? 면세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할 텐데 면세점 부분이 이제 뒤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숫자로도 보면 호텔 부분보다는 면세점 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 실적을 좌지우지하는데 매출 그 면세점 쪽에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뭐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공항점 같은 경우 출국자 증가로 매출이 99%나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워낙 작았었다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호텔신라 면세점을 했던 따이공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쪽 부분들의 매출과 수익이 전혀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다.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율 때문에 객단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매출을 늘려보자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저도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프로모션을 막대하게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죠? 막 뭐 끼워준다라든지 할인해준다라든지 이러면 이게 다 비용으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된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그러면은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추후를 바라보면서 버티고 버텼던 투자자분들이었을 텐데 막상 그 엔데믹이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나의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준점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지 준비된 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업들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가정하에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고 지금 얼마다라고 하면 비교하기 좋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는 2021년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서부터 내년까지 나타난다는 걸 감안하시고 요거를 부족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19년, 18년도 자료랑 같이 대응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 얼굴서부터 멀리 쪽에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3조 7천억 작년에 올해 한 4조 9천억, 내년에 5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했지만 내년 되는 이제 소폭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TR 부분으로 나와 있는 이게 면세점 부분입니다. 면세점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호텔과 면세점 부분 호텔 신라는 면세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근거가 그거예요. 호텔 부분은 그냥 굉장히 작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면세점 부분들을 보면 작년에 3조 3천억, 올해 4조 3천억이니까 한 1조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내년에는 4조 5천억 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 일단 증가율 자체는 꺾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바로 밑에 영업이익이 면세점이 3조 3천억이었을 때 1,320억이 나왔어요. 근데 내년도에 4조 8천억이지만 영업이익이 710억밖에 안 나온 것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난다라는 거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률이 4%대에서 1.5%대로 줄어든다라고 보면 호텔 부분은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호텔 부분들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호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대신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 외형은 증가하지만 실속 없는 게임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리포트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뉴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면세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 이전의 면세점은 그냥 무조건 임대료를 정액제 내는 거였다가 코로나로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매출 대비해서 그 20%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시 정액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망 불투명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현재 나온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팩트 체크가 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 믿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대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리포트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재무제표를 직접 보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 신라 나온 김에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시아나의 많은 부채 때문에 사실상 자본 잠식에 거의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6,544%로 지난해 말 대비 4,134%포인트 늘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재무제표가 있으면 더 네. 정확하겠지만 이 자본 잠식 우려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걸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산업은행 회장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면 연말에 자본 장식이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라라고 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 카드를 이제 꺼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준 건데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CB 형태랑 비슷한 거예요.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주는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죠?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고환율로 되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들이 다 빌려온 건데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항공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도 수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진에어에 걸쳐서 진에어가 한번 자본 잠식에 빠졌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에 3천억 유상 증자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싸움에서 좀 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버틴 줄 알았는데 그 버티는 동안 사실 재무적인 면에서 골맞던 게 있었고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완전 자본 잠식 우려가 있었습니다. 리오프닝 주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버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두 번째 효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효성 리포트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영업 적자라고 하는데요.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효성에 대해서 뭐 증권가에서 요즘 뭐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죠. 실적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은 한 8,600억 정도인데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0억이 되면서 지금 현재 매출은 YY 기준은 1% 증가,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은 이제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2019년도에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에 2020년 1분기에 한 30억 정도 적자인데 다시 10분기 만에 적자가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도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주회사죠. 예. 네, 자회사들의 실적을 좀 각 부문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현 아나운서의 질문이 굉장히 적절한데요. 이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 거야?라고 한번 보는 거죠. 일단은 그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보면 ATM기 제조하는 효성 TNS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시중은행 가서 이제 그 돈 찾는 게 대부분 이제 효성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하여튼 두 군데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거의 양립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도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원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지금 뭐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화학 계열사들인데요. 효성 TNC랑 효성 화학 같은 경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방 수요가 지금 그러니까 이 화학 케미칼 쪽은 굉장히 급격히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당장 뭐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케미칼 쪽들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으면 가장 먼저 꺾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고객사들이 적정 재고를 끌고 가는데 추가적인 발주를 안 하게 되면 급격히 꺾입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효성 TNC 같은 경우 그나마 버텼었는데 9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 자회사별로 봤을 때 사실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줘야 할 효성 TNC와 효성 화학이 부진한 것이 네.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럼 이 효성을 볼 때 투자 아이디어로는 어떤 걸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이 리포트에서는 네. 그나마 이제 배당에 대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2021년에 6,500원 정도, 6,500원 배당을 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우리가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5,000원 정도의 배당을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를 유지하니까 한 5년간 5,000원 정도 했었고 작년에 6,500원 했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효성이 돈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차입 여력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에 나온 워딩입니다. 차입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현금흐름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현금흐름표인데 복잡한 거 말고요. 제일 밑에 단에 한번 보시죠. 밑에 단에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 930억 정도 이제 현금 여력이 있어요. 내년에는 마이너스에 현금 여력이 없어요. 현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 여기서 보면, 위에 보면 배당금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40억 배당을 주는 걸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배당금 주고 나면 오히려 그 160억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차입으로 해결하라고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단순하게 짧게 차입을 하더라도 배당을 주는 건 투자자들의 신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쪽 그 흐름이 좋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밑에 프리캐시 플로우는 배당금이 1,840억씩 계속 주는 걸 가정했을 때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과연 효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진이 우리가 배당을 중요시 여기면 프리캐시 플로우를 감안해서라도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불황기에 현금을 비축할 거야라고 한다면 배당을 안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성에 대한 레포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배당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뒀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보자라고 한 줄 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레포트 챙겨봤고요. YG경제연구소 차은수 수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